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세 번째 영상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 영상에는 이 신나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언론사의 행태가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이 트로트 가수라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표기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건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것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화려한 소식들을 쭉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사가 눈에 보이죠? 자, 보니까 바로 임영웅님이 오늘 올려준 EDM, 히어로 EDM 버전인데 완벽하다. 토끼 머리띠를 쓰고 나를 믿고 가를 외쳤다라면서 벌써 이스타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사실 브리티시 팝 장르의 곡으로 코로나 때 힘든 대중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을 담아서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기사에 보면 그야말로 무대 위를 누비며 관객과 호흡하며 노래와 춤을 모두 완벽히 소화하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만 믿고 가 라는 가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목소리와 제스처가 팬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슈퍼스타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슈퍼스타를 우리가 매일 응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임영웅님이 신사옥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전 영상, 어제 마지막 저녁 네 번째 영상을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부당 대우들, 쉽게 말해서 바로 요 내용이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제 채널에 들어가면 제가 어제 마지막에 올렸던 이 네 번째 영상, 요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이 이제 강력하게 큰 목소리를 냈던 일인데, 변호사분과 함께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 영상이 살짝 묻혔어요.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이 영상 꼭 한 번씩 시청해보시고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이 빵점뱅크 사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모든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정한 이 수사 과정 심의 신청을 했음에도 큰 의미가 없다.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 분석은 제가 요 영상에 해놨으니까 이렇게 1.2만에 나온 이 뮤직뱅크 사태 바로 어제 올린 거거든요. 요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이건 못지않은 이 황당한 이 부당 사례를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감격을 주는 스타와 가수에게 저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시기와 질투의 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록들을 한번 보세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6,2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무려 6,200만 조회수입니다. 와, 이 단일 영상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이제 1억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롯 가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장르를 섭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6,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엄청난 쾌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 파워, 유튜브 내에서의 뮤직비디오 파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조회수 사례만 봐도요, 그만큼 임영웅 가수의 이 음악적 스펙트럼과 노래가 가진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가수 임영웅 히어로 음원 영상 역시 4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자, 음원 영상도 4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어로의 음원 영상도 400만을 돌파했으니 이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들은요, 수천만의 조회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정규앨범 수록곡 12곡 중에 연애편지와 사랑의 진짜 이 두 곡의 음원 영상을 제외하곤 나머지 영상들이 전부 다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음원 영상 400만 뷰 돌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려 2020년 11월 4일날 게재됐던 음원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도 꾸준히 상승되어서 400만 조회수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이건 역시 1000만 조회수 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충분히 1000만 뷰까지 다 증가되고도 남는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진짜 노래 음원 영상도 600만 조회수를 돌파합니다. 자, 이 영상의 조회수도 600만 돌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음원 영상 역시 시간이 흘렀을 때 엄청난 조회수가 상승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진짜 음원 영상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연애편지 음원 영상과 더불어서 1000만 뷰 돌파가 곧 된다라는 겁니다. 자, 600만 조회수에 이어서 1000만 뷰 돌파가 이루어진다. 자, 이러한 대목만 놓고 봐도 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바로 그날들 무대 영상 역시 1300만 뷰를 돌파했다. 그야말로 천재적 재능이라는 거죠. 자, 그날들 무대 영상 역시 1300만 뷰를 달성하면서 그 감동을 더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영상도 2020년 10월 16일 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무대 영상이에요. 이 무대 영상 역시 1300만 뷰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사나이 콜센터 보컬의 신 특집에서 임영웅님이 선보인 고 김광석님의 그날들 무대가 고스란히 담기게 된 거죠. 자, 그만큼 이 그날들 무대가 고스란히 담긴 것만 봐도 이 당시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임태경 님이 이날 무대에 대해 소리의 정서를 담는 것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감동을 했다. 감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무대를 본 수많은 현장에 있었던 출연진들도요,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근데 사실 이 극찬을 쏟아낸 임태경님 역시 이 뮤지컬계에서는 임영웅님 못지않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뮤지컬 배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이 그날들 무대를 보고서 소리에 정서를 담는 것 자체가 가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때 곡 중간 부분부터 음의 반키를 올리면서 가히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완벽한 무대의 감동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거죠. 자, 이 소리의 정서를 담는 것 자체만 봐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감동을 했는데 이 무대 영상이 결국에는 계속하여 조회수가 상승돼서 1300만 뷰를 돌파하게 된 겁니다. 야, 그러니 이런 지금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게 시기와 질투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 시기와 질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팩트와 많은 기록들, 이러한 위협들에 인해서 말이 왜 꼬이죠? 인해서 계속하여 안티들이 생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아무도 이 가요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수가 뭘 하든지 저 가수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겠죠.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들 간에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신경전이 있고 뭐 어그레시브한 막 그런 험담이 오고 갔고, 근데 그런 스토리 관심 없으시잖아요. 전혀 모르죠. 근데 이 전혀 모르는 영웅시대 분들이 갑자기 그 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악플을 막 남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 자, 이 추성훈 선수는 아마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 추성훈 선수. 아마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추성훈 선수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성훈 선수에 대한 뭐 엄청난 막 경기력, 트로피 수상, 막 이런 게 뉴스에 보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악플을 남길 이유가 있을까요? 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임영웅님에게 대하여 이 악플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의 사람인데 과연 악플을 남길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남길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남기겠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이 격투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추성훈 선수가 몸담고 있는 이 격투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선수에 대한 비판이나 응원을 하게 되겠죠? 결론은 뭐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악플을 남기는 사람의 대다수가요, 타가수를 응원하는 당사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타가수 팬덤이 전부 다 임영웅님의 안티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그거는 좀 흑백 논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티들의 대다수는 아티스트 임영웅을 잘 모르거나 가요계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분명히 누군가를 응원하는 타가수의 팬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그 팬이 정말 올바른 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안티가 응원하는 가수의 팬덤이 대다수가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수많은 수호천사님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 어떠한 비판, 정말 너무 들었을 때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비판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타가수를 비난하는 거다. 그러면 임영웅님을 뭐라고 욕하는 안티들과 다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설사 임영웅님보다 요번에 제가 서울가요대상을 이야기했죠. 뭐 영탁님이 수상을 하게 됐고 또 멜로망스가 OST곡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절대 그 가수와 가수의 팬덤분들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 팬덤과 그 가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상식에서 공정하게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비난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도 우리 가수가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희 가수가 잘못됐어 라고 욕하는 안티팬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런 소수의 잘못된 사상을 가진 몇몇의 팬들이 이 가수들과 가수의 팬덤을 이간질시키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탑6 팬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요, 탑6들 팬덤의 마음을 이용하는 안티 유튜버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뭐 영탁님이건 이찬원님이건 다른 탑6 트롯맨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조차 그 가수를 욕되게 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고 응원해주자고 했죠. 저는 뭐 1년의 사건들이 있었을 당시에도 그 탑6에 대한 욕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했어요. 정작 탑6 팬들은 소시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고 싫어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팬튜버이기 때문에 타가수와 타가수 팬덤에게 직접적인 비난 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서울가요대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탁님이나 멜로망스 가수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충분히 수상받을 대단한 실력과 팬덤을 보유한 가수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객관적인 수치에서 앞섰던 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건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가 아티스트 임영웅님보다 더 높은 사람 가수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히어로가 받았다. 그럼 이거는 명예로운 상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들의 행태를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것과 좀 일맥상통해요. 안티 팬들만이 아니라 언론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K-POP 다큐 릴레이 모두와 함께하는 한류의 서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디즈니 플러스와 티빙, 왓챠 등 OTT 플랫폼에 K-POP 아티스트 다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OTT 플랫폼에서 이 다큐멘터리 방송을 굉장히 방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표로 방탄소년단과 슈퍼주니어의 이런 다큐멘터리 방영이 뭐 디즈니, TV,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아티스트에게 집중한 다큐멘터리 특집 방송이 OTT 서비스를 통하여 방영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큰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임영웅님의 다큐멘터리 방송,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 그리고 임영웅 등의 트로트 가수에 이르기까지 또 트로트 가수라고 말하고 있죠. 아, 정말 이제는 좀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좀 이거를 말할 때마다 좀 지긋지긋해요. 이쯤 되면 학습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 뭐 물론 유튜브를 안 볼 수 있겠죠. 많은 기자들이 유튜브를 안 볼 수도 있는데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많이 봅니다. 제가 전해 들은 것만 봐도 많이 본다란 이야기를 들었고 언론 기자들 중에 몇은 소시의 영상을 꼬박 챙겨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같은 기자에게 말이죠. 그런데 뭐 유튜브 영상을 안 봐도 썸네일만 봐도 나오고요. 저만이 아니라 최근 평론가님처럼 전문가들조차 트로트 가수라고 국한 지을 수 없다라고 기사로까지 써내고 있는데도 트로트 가수라고 합니다. 아, 정말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유명 아이돌 걸그룹과 함께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위상이 OTT 업계에서도 만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트로트 가수보다도 더 황당해요.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상승했다. 타이틀만 봐도 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니팡을 개발한 위메이드 플레이 이 기업에서요. 지난해 영업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순이익이죠. 매출이 아니라 순수하게 남는 영업이익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급감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작년에 급감했고 그 결과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상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이 순이익이 급감된 원인으로는 영업비용의 급증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 1332억이라는 엄청난 이 영업비용이 무려 전년 대비 37%나 작년에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증가했고요.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인건비가 27.8%가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이 125.3%가 폭증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메이드 플레이가 연예인 임영웅과 함께 애니팡 시리즈 게임 이용자 유입을 위하여 마케팅 이벤트를 펼쳤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비용과 더불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발생해 이 영업비용, 결국 지출금이 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틀린 분석이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이 위메이드 플레이사가 애니팡이라는 이 게임의 폭등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썼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인건 비용도 많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사 타이틀 보이십니까? 임영웅한테 돈 너무 썼나? 위메이드 플레이 작년 영업이익 91.2% 하락. 야, 이게 어떻게 같은 기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두 기사가 같은 내용으로 보이세요?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놀랍죠? 같은 내용인데 한 언론사는 이렇게 팩트로 기사를 썼고요. 다른 한 언론사는 이 모양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임영웅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썼나? 위메이드 플레이 작년 영업이익 91.2%. 자, 이걸 보면요. 지난해 대비 순이익이 급감했는데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 팩트는 뭐죠? 왜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단순히 임영웅님의 몸값이 비싸서? 아니, 몸값이 비싼 건 당연한 겁니다. 업계에서 책정되는 비용인 거예요. 근데 왜 이 막대한 금액을 위메이드 플레이가 쏟아 부으면서 임영웅님을 모델로 세웠겠습니까? 이 기업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광고 효과 때문이죠. 광고 효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이 애니팡 광고 모델이 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었죠? 이 애니팡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계약 연장 6개월 재계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위메이드 플레이 조정일 이사는 임영웅과 애니팡은 최고의 조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효과를 한 번 더 보기 위하여 모델 계약 연장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 덕분에 이 애니팡의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총 73만 명이 돌아오게 되죠. 엄청난 효과예요. 7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거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효과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애니팡은 재계약 연장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느냐? 팩트인 겁니다. 작년에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갔다. 투자했다란 얘기죠. 그런데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많이 나서 회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이익이 집계될 기간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 기간이 안 됐어요. 이 마케팅 비용이 쏟아부어진 게 불과 몇 달 전이고요. 신규 가입자가 다시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게임이라는 건요, 이 TS 샴푸나 임영웅님의 이 청정원 간장 광고처럼 즉각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게임이라는 건요, 우리가 돈 주고 다운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게임 플랫폼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게임은 공짜로 플레이하지만 게임 안에 아이템을 현찰주고 구매하는 시스템. 유료 결제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 발생하는 광고를 보고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순이익 비용들이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청정원이건 TS 샴푸건 홈쇼핑 방송을 통해 100개를 팔았건 10,000개를 팔았건 딱딱딱딱 매출이 찍히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유료 결제된 부분도 합산해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광고 수익에 대한 광고 수익도 합산을 해서 이것이 분기별로 발표가 될 겁니다. 1분기 발표가 되려면 아직 3월달이 지나야 합니다. 4월달에 발표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위메이드 플레이 기사를 쏟아낸 걸 보면 분기 대비가 아니라 작년이 재작년 대비 2022년이 2021년 대비 마케팅 비용이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집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마케팅 비용이 이미 나간 돈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규 가입자가 들어왔고 신규 가입자가 73만 명,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수가 73만 명의 유저가 복귀를 했고, 이제 여기에서 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광고도 보고 광고비가 측정이 되고 게임 내에서 구매를 해서 그 유료 결제 부분도 측정이 되고, 그것이 1분기에 3월 달이 지나 발표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겁니다. 마치 기사 제목을 보면 임영웅한테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서
영업이익인 순이익이 폭락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안티 유튜버들이 이런 걸로 영상을 만들어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제가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이런 걸로 안티 유튜버들이 헛소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래놓고 1분기나 2분기 때 실질적인 애니팡 광고 효과가 이 신규 가입자랑 기존 가입자 73만 명이 폭등된 거 말고도 실제 영업이익으로 환산이 돼서 나오면 그땐 아무 말 안 하고 쏙 들어갈 거잖아요. 마치 그런 말 한 적 없는 척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유발시키는 이 모양의 기사 타이틀, 이거 기사 작성한 기자분 수정 권고 요청 드립니다.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모양새라는 거죠. 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쓴소리를 해야 될 땐 하는 수호 씨의 의견이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요, 이런 팩트 담은 소식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한 11시쯤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올라가니까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영상 못 보신 것도 시청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